아버지, 저는 히잡을 벗었어요. 그리고 한국 남자와 결혼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들으신 이 충격적인 고백은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재벌가의 24세 장녀가 아버지에게 한 말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평생 히잡을 벗어본 적 없던 중동 재벌. 공주가 한국에서 모든 금기를 깨뜨렸다는 이 이야기, 정말 믿어지시나요? 사우디에서는 히잡을 벗는 것만으로도 가문에서 쫓겨날 수 있는데 남자와 키스까지 했다고 고백한 겁니다. 더욱 놀라운 건 수천억 재산의 상속녀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한국 남자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한국의 어떤 남성이 중동 최고 재벌가 딸로 하여금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딸의 이 충격적인 고백을 들은 사우디 재벌 회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처음에는 가문에서 쫓겨날 각오까지 했던 그녀가 결국 아버지의 승낙을 받아낸 비밀은 무엇일까요? 더욱 놀라운 건 이 모든 걸 지켜본 21세 동생도 언니를 따라 한국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한 여성의 용기가 어떻게 전체 가족을 변화시켰을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제 이름은 자이나브 알 사우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태어났죠. 저희 아버지는 알 사우드 석유그룹의 회장이세요. 사우디에서도 손꼽히는 재벌가 중 하나예요. 어릴 때부터 저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새장 속의 새였습니다. 제가 3살 때였어요. 처음으로 히잡을 써야 한다고 하셨어요. 자이나브야, 이제 너는 알라의 딸이란다. 항상 정숙하게 행동해야 해. 어머니의 말씀이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작은 천조각이 제 인생을 얼마나 무겁게 만들지 말이에요. 우리 집은 리야드에서도 가장 호화로운 지역에 있었어요. 궁전 같은 저택에서 하녀 20명이 저희를 돌봐주었죠.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엄격한 규칙들이 있었어요. 여자는 남자 없이 밖에 나갈 수 없고 남자와 대화할 수도 없었어요. 10살 때 일이에요. 학교에서 남자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는데 저는 질문이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말할 수 없었죠. 여자 선생님을 통해서만 질문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왜 저는 직접 말할 수 없을까? 사우디에서는 여성의 교육도 제한적이었어요. 물론 저희 같은 재벌가 딸들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의대나 법대에 갈 수는 있지만 나중에는 결국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였죠.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킹사우드 대학교 의대에 진학했거든요. 똑똑하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어차피 졸업하면 아버지가 정해주신 남자와 결혼해야 했으니까요. 자이나브야, 너는 우리 가문이 장녀다. 더 큰 책임이 있어. 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그 책임이라는 게 결국 좋은 집안과 정략 결혼을 해서 가문이 세력을 키우는 일이었죠. 저에게는 동생 파티마가 있어요. 저보다 3살 어린 21살이죠. 똑똑하고 활발한 아이예요. 파티마는 저와 달리 반항적인 성격이었어요. 언니,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해? 다른 나라 여자들은 자유롭게 사는데. 파티마의 말에 저도 가끔 생각했어요. 정말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도 답을 모르겠거든요. 21살 때 아버지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자이나브야, 내 약혼자가 정해졌다. 상대방은 쿠웨이트의 석유 사업을 하는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저보다 8살이나 많은 32살 남자였죠. 아버지, 저는 아직 의대 졸업도 안 했는데요. 제가 항의했지만 아버지는 졸업 후에 결혼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제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파티마가 제 방에 왔어요. 언니, 정말 그 결혼할 거야? 파티마의 눈에서 걱정이 보였어요. 저도 솔직히 모르겠었어요. 파티마야,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을까? 의대 마지막 학년이 되면서 저는 점점 절망적이 되었어요. 졸업과 동시에 결혼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기회가 왔어요. 국제 의료 교환 프로그램이었어요. 여러 나라에서 단기 연수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중에 한국이 있었어요. 한국은 의료기술이 발달한 나라라고 들었어요. 무엇보다 사우디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었죠. 아버지, 졸업 전에 마지막으로 공부할 기회를 주세요. 저는 간절하게 부탁드렸어요.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의사로서 더 나은 교육을 받는다는 명분에 결국 허락해 주셨어요. 조건이 있었어요. 2달 이내에 돌아와야 하고 보디가드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래도 좋았어요. 처음으로 사우디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출발 전날 파티마가 말했어요. 언니, 한국에서 정말 다른 세상을 봐줘. 그리고 돌아와서 나에게 말해줘. 파티마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도 함께 가는 것처럼 설레하는 모습이었어요. 공항에서 아버지가 배웅해 주셨어요. 자이나브야, 절대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하고 와라. 그리고 우리 문화를 잊지 마라.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정말 떨렸어요. 24살인데 이렇게 멀리 혼자 여행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사우디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에서는 정말 어떤 세상을 만날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다른 세상이었어요. 일단 공기부터 달랐어요. 사우디의 뜨겁고 건조한 공기와는 완전히 다른 시원하고 촉촉한 공기였죠.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도 완전히 달랐어요. 공항에서 처음 본 건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들이 자유롭게 웃으며 다니는 모습이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심지어 손을 잡고 다니는 커플들도 봤어요. 제게는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보낸 직원이 마중 나왔어요. 김 간호사님이었는데 정말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한국에서 좋은 경험하시길 바라요. 그 따뜻한 말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호텔로 가는 길에 본 서울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높은 빌딩들과 네온 사인들, 그리고 무엇보다 거리를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보디가드 아흐마드 씨도 정말 다른 나라네요 라고 감탄하더라고요. 첫날 밤 호텔 방에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카페들, 젊은 남녀들이 함께 걸어다니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저런 자유로운 삶이 정말 가능한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병원에 출근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은 정말 컸어요. 사우디의 병원들과는 규모부터 달랐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남자 의사와 여자 의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함께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배정받은 부서는 내과였어요. 그곳에서 김민수 선배를 만났어요. 30살의 내과 전문의였는데 정말 인상적인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자이나브님. 저는 김민수예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김민수 선배는 제가 사우디에서 왔다고 하니까 정말 관심을 가져주었어요. 사우디의 의료 시스템은 어때요? 여기와 많이 다른가요? 그의 질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답변했어요. 며칠간 병원에서 지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의 의료진들은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따뜻했어요. 그리고 남녀 구분 없이 모든 의료진이 평등하게 일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어느 날 김민수 선배가 점심 같이 드실래요? 라고 제안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사우디에서는 남자와 둘이서 식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았어요. 병원 구내식당에서 김민수 선배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이나브님은 왜 의사가 되고 싶으셨어요? 그의 질문에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원해서 의사가 된 걸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의대에 가라고 하셔서. 솔직하게 대답했더니 김민수 선배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본인이 원해서 한 게 아니었어요? 그 질문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원해서 한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거든요. 의대 진학도, 전공 선택도, 심지어 오늘 입을 옷도 모두 다른 사람이 정해준 것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해요? 제가 물어봤더니 김민수 선배가 당연하죠. 인생은 한 번뿐인데 남이 정해준 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다. 정말 간단한 말인데 왜 이렇게 충격적으로 느껴질까요? 일주일 후 김민수 선배가 주말에 서울 구경 좀 하실래요? 한국에 오셨으니까 문화도 좀 경험해보세요 라고 제안했어요. 아흐마드 씨는 걱정스러워했지만 저는 가고 싶었어요. 명동에 갔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쇼핑하고 카페에서 대화하고 길거리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젊은 여성들이 정말 당당하게 다니는 모습이었어요. 저 여자들은 혼자서도 밤에 다닐 수 있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김민수 선배가 당연하죠. 여기서는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자유롭게 생활해요 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파티마에게 전화했어요. 파티마야, 한국은 정말 다른 세상이야. 여자들이 정말 자유롭게 살아. 파티마가 정말 신기해하면서 언니, 더 자세히 말해줘라고 했어요. 1시간 넘게 파티마와 통화하면서 한국에서 본 것들을 이야기해줬어요. 파티마는 계속 와, 정말 그런 곳이 있어? 라며 감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언니, 부러워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나도 저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나면서 김민수 선배와 점점 가까워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동료 의사관계였는데 이제는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어요. 자인아버님은 평소에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세요? 김민수 선배의 질문에 저는 잠깐 당황했어요. 사실 제게는 개인적인 취미라는 게 없었거든요. 모든 시간이 정해진 스케줄대로 움직였으니까요. 책을 읽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요. 저의 대답에 김민수 선배가 어떤 책을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원하는 책을 읽어본 적이 없다는 걸 말이에요. 사실 제가 정말 읽고 싶은 책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했더니 김민수 선배가 그럼 같이 서점에 가볼까요? 한국 책들도 보시고라고 제안했어요. 광화문에 있는 큰 서점에 갔을 때 정말 놀랐어요. 수많은 책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책을 골라서 읽고 있었어요. 여성들도 혼자서 편안하게 책을 보고 있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이 책 어때요? 한국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김민수 선배가 추천해준 책이었어요. 제목은 82년생 김지영이었죠. 그 책을 읽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에도 여성들의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사우디보다는 훨씬 자유로웠어요. 무엇보다 그런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어요. 며칠 후 김민수 선배가 자인아버님은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 질문에 저는 답할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미래를 제가 계획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 저는 졸업하면 결혼해야 해요. 이미 약혼자도 정해져 있고요. 제가 말하자 김민수 선배의 표정이 놀란 듯 변했어요. 약혼자요?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이에요. 저의 대답에 김민수 선배는 정말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그럼 왜 결혼을 하려고 하세요? 저희 문화에서는 부모가 결혼 상대를 정해줘요. 그게 당연한 일이에요. 저는 담담하게 설명했지만 김민수 선배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자인아버님, 결혼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평생을 살 수 있어요? 김민수 선배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모르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날부터 김민수 선배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친절한 동료가 아니라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점점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워졌어요. 어느 날 병원에서 응급 환자가 들어왔어요. 교통사고로 다친 젊은 남성이었는데 상태가 심각했어요. 김민수 선배와 함께 응급처치를 하면서 정말 긴장했어요. 몇 시간의 수술 끝에 환자가 안정되었을 때 김민수 선배가 정말 수고하셨어요. 자인아버님 덕분에 환자를 살릴 수 있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선배님, 저는 의사가 된 게 정말 다행이에요.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인 줄 몰랐어요. 제 말에 김민수 선배가 미소를 지었어요. 자인아버님은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사우디로 돌아가서도 의사로 일할 수 있어요? 그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결혼하면 일하기 어려워요. 남편이 허락해야 하거든요. 제 대답에 김민수 선배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게 다 의미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결혼과 함께 무의미해질 예정이었어요. 그날 저녁 김민수 선배가 같이 저녁 먹을까요?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라고 제안했어요.
이번에는 아흐마드 씨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잠깐 외출한 사이였거든요. 레스토랑에서 둘이서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데 정말 새로운 기분이었어요. 남자와 둘이서 식사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하는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자이나브님,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히잡을 쓰는 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김민수 선배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어릴 때부터 쓴 거라 익숙해요. 하지만 가끔은 저는 말을 멈췄어요. 가끔은 벗고 싶다고 말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김민수 선배가 힘들면 무리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누구도 강요하지 않으니까라고 말해주었어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히잡을 쓴 제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만약 이걸 벗는다면 어떤 기분일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놀라웠어요. 한국에 온 지 6주째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김민수 선배와 함께 병원 옥상 정원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강하게 불었어요. 제 히잡이 날아갈 뻔했죠. 조심하세요. 김민수 선배가 재빨리 히잡을 잡아주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히잡이 반쯤 벗겨졌어요. 제 머리카락 일부가 드러난 거였죠. 당황해서 급히 다시 쓰려고 했는데 김민수 선배가 말했어요. 자이나브님, 머리카락이 정말 예뻐요. 그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남자에게 머리카락을 보여준 것도 처음이고 그런 칭찬을 들은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아, 죄송해요. 보면 안 되는 건데. 제가 당황해하자 김민수 선배가 왜 죄송해하세요? 자연스러운 건데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혼자 생각해봤어요. 김민수 선배가 제 머리카락을 봤는데도 이상한 시선으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는 정말 다르구나. 며칠 후 정말 충격적인 순간이 왔어요. 병원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는데 수술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수술실에 들어가려면 모든 장신구를 제거해야 했어요. 히잡도 마찬가지였죠. 자이나브님, 수술용 모자를 써야 해요. 히잡을 잠깐 벗으셔야 할 것 같아요. 수간호사님의 말에 저는 정말 고민되었어요. 하지만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환자를 살리는 게 먼저죠. 저는 결심하고 히잡을 벗기 시작했어요. 24년간 제 머리를 감싸고 있던 그 천을 벗는 순간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머리가 너무 가벼웠어요. 그리고 시원했어요. 수술용 모자를 쓰긴 했지만 히잡 없이 의료진들과 함께 일하는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더 자유롭고 더 당당한 기분이었어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김민수 선배가 정말 수고하셨어요. 자이나브님 덕분에 환자를 살릴 수 있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김민수 선배가 저를 보는 눈빛이 전과 다른 것 같았어요. 탈의실에서 다시 히잡을 쓰려고 하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리는 모습이 너무 낯설면서도 아름다웠어요. 이게 정말 나일까? 그때 정말 충동적으로 행동했어요. 히잡을 쓰지 않고 그냥 밖으로 나간 거예요. 복도를 걸으면서 정말 떨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간호사들이 자이나브님, 머리 스타일이 예쁘시네요 라고 말해주었어요. 김민수 선배를 만났을 때가 가장 긴장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연스럽게 오늘 수술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히잡 없으셔도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시원해요. 제 대답에 김민수 선배가 미소를 지었어요. 자이나브님다워요. 정말 예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기분이 사랑인가?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어요. 그날 오후 아흐마드 씨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가씨, 히잡은 어디에?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잠깐 벗었어요. 여기서는 괜찮아요. 아흐마드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이 알면 큰일 나요.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처음으로 제 의지로 선택한 일이었거든요. 저녁에 김민수 선배가 오늘 특별한 날인 것 같은데 특별한 곳에서 저녁 먹을까요? 라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에 갔어요. 자이나브님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밝아 보여요. 김민수 선배의 말에 저도 그런 것 같다고 느꼈어요. 김민수 선배님 덕분이에요.
선배님이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셨어요. 제 말에 김민수 선배가 저도 자인아버님을 만나서 많이 배웠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때 정말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선배님,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민수 선배는 잠깐 망설이더니 진지하게 말했어요. 자인아버님을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제 인생에서 누군가가 저를 사랑한다고 말해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저도 선배님을 사랑해요. 저도 용기를 내서 고백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파티마에게 전화했어요. 파티마야, 나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사랑에 빠졌어. 파티마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고는 정말 놀라더라고요. 언니 정말이야? 어떤 사람인데? 1시간 넘게 김민수 선배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파티마는 계속 와를 연발하면서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언니 정말 행복해 보여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파티마야,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사우디로 돌아가면 결혼해야 하는데. 제 고민에 파티마가 언니 진짜 사랑한다면 포기하면 안 되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저도 결심이 섰어요. 이번만큼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해보자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정해준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고.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히잡 없이 병원에 출근하고 김민수 선배와 공개적으로 데이트했어요. 물론 아흐마드 씨는 계속 걱정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김민수 선배와 연애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 함께 일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서울 곳곳을 다녔어요. 히잡 없이 자유롭게 다니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어느 날 김민수 선배가 자이나브, 내 부모님께 소개하고 싶어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국에서는 연인의 부모를 만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거든요. 정말요? 부모님이 저를 받아주실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보니 김민수 선배가 우리 부모님은 열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자이나브가 어떤 사람인지만 알면 좋아하실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주말에 김민수 선배 집에 갔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따뜻한 분위기의 집이었어요. 부모님이 정말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어서 와요, 자이나브 씨. 민수한테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아버지도 멀리서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식사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우디 문화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고 제가 의사라는 것도 정말 좋아하셨어요. 똑똑하고 예쁜 여자네요. 민수가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이슬람교도라고 말했을 때 잠깐 놀라셨어요. 하지만 금방 종교는 개인의 자유죠. 서로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김민수 선배와 한강공원을 걸으면서 이야기했어요. 부모님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제 말에 김민수 선배가 자이나브가 좋은 사람이니까 당연하죠 라고 말했어요. 민수 오빠, 저 진짜 고백할 게 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사실 저 약혼자가 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사우디로 돌아가서 결혼해야 해요. 김민수 선배는 깜짝 놀라면서 멈춰 섰어요. 뭐라고요? 약혼자가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오빠만 사랑해요. 김민수 선배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자이나브,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도 솔직히 모르겠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더 이상 남이 정해준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제 말에 김민수 선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자이나브, 나도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함께 방법을 찾아봐요. 그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이런 지지를 받아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최악의 일이 일어났어요. 아흐마드 씨가 급하게 전화를 했어요. 아가씨, 큰일 났어요. 회장님이 한국에 오신대요. 내일 도착하신다고 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버지가 한국에 오신다니. 분명 제가 히잡을 벗고 남자와 데이트한다는 소식을 들으신 거였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물어보니 아흐마드 씨가 죄송해요, 아가씨. 저도 모르게 말씀드렸어요. 너무 걱정되어서. 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화난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김민수 선배도 걱정해 주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다음날 인천공항에 아버지를 마중 나갔어요. 아버지는 정말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저를 보자마자 자이나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일단 호텔로 가자. 거기서 이야기하겠다고 하셨어요. 차 안에서 정말 무거운 침묵이 흘렸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아버지와 둘이 앉았어요. 자이나브, 네가 히잡을 벗고 남자와 어울린다는 게 사실이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네, 사실이에요.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다고? 너는 우리 가문이 딸이다.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의 화난 목소리에 저도 감정이 올라왔어요. 아버지, 저도 하나의 인간이에요.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제가 맞서자 아버지는 더욱 화를 내셨어요. 인간? 권리? 그런 서구적 사고는 집어치워라. 너는 당장 사우디로 돌아와서 결혼 준비를 해야 한다. 아버지의 명령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 결혼 안 할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제 말에 아버지는 정말 놀라신 것 같았어요. 사랑? 그런 건 결혼 후에 생기는 거다. 지금 당장 그 한국 남자와의 만남을 끊어라. 아버지의 명령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안 돼요. 저는 김민수 오빠를 사랑해요. 그리고 오빠도 저를 사랑해요.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정말 무서워졌어요. 그럼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가문에서 쫓겨날 각오를 해라. 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버지와의 대화 후 정말 힘든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아버지는 제게 24시간의 시간을 주셨어요. 내일까지 결정하라. 사우디로 돌아가서 결혼하든지 아니면 가족과 영원히 헤어지든지. 그날 밤 김민수 선배를 만났어요. 상황을 설명하니까 그도 정말 심각한 표정이 되었어요. 자이나브, 가족을 잃는다는 건 정말 큰일이야. 신중하게 생각해봐. 민수 오빠,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오빠와 함께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제 말에 김민수 선배가 하지만 후회하지 않을까? 가족은 소중한 존재야 라고 걱정해 주었어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가족을 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특히 파티마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팠어요. 동생과 헤어진다는 게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날 밤 파티마에게 전화했어요. 파티마야, 언니가 정말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해. 파티마가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상황을 설명하니까 파티마도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언니, 정말 한국에 남을 거야?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 라고 대답했어요. 언니, 나는 언니 편이야. 언니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야. 파티마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파티마야, 우리 헤어지게 되는 거야. 괜찮아, 언니. 나중에 내가 한국에 놀러 갈게. 아니면 내가 먼저 한국에 유학 올 수도 있고. 파티마의 밝은 목소리에 조금 위안이 되었어요. 다음날 아버지께 제 결정을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는 한국에 남기로 했어요. 김민수 오빠와 결혼하고 싶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정말 차가워졌어요. 좋다. 그럼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 아니다. 재산 상속도 포기하는 거고 가족과의 연락도 끊는 거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그 남자를 한번 만나보겠다고 하신 거예요. 내 딸을 빼앗아간 남자가 어떤 놈인지 확인하고 싶다. 김민수 선배와 아버지의 만남이 정말 긴장되었어요. 김민수 선배는 정말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자이나브를 사랑하는 김민수입니다. 아버지는 차가운 표정으로 김민수 선배를 관찰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자이나브와 결혼하면 그녀를 어떻게 대할 건가? 저는 자이나브를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종교와 문화도 존중하겠습니다. 김민수 선배의 진심 어린 대답에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그녀가 이슬람교도인데 괜찮겠나? 아버지의 질문에 김민수 선배가 종교는 개인의 신념입니다.
저는 자이나브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몇 시간의 대화 후 아버지가 자이나브야, 잠깐 둘이 이야기하자고 하셨어요. 김민수 선배가 나간 후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 남자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는 것 같고. 아버지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하지만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 왜 굳이 가족을 버리고 그 남자를 선택하는 거냐? 아버지의 물음에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아버지, 저는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제 인생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든 걸 다른 사람이 정해줬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결정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한참 침묵하시더니 자이나브야, 너는 정말 많이 변했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순종적인 딸이 아니야. 네, 맞아요. 저는 변했어요. 하지만 더 나. 그 대답에 아버지가 정말 놀라신 것 같았어요. 자네가 이슬람을 공부하겠다고? 김민수 선배가 자이나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녀의 종교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자이나브야, 아버지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물어보니 아버지가 너의 선택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겠다고 하셨어요. 한국에서 며칠 지내보니까 알겠다. 이곳 사람들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화합하며 살고 있구나. 그리고 김민수라는 청년도 정말 괜찮은 사람 같다. 아버지의 말씀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 아버지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결혼은 허락하겠지만 우리 전통도 잊지 마라. 그리고 가끔은 사우디에도 놀러 와라. 그 말에 저는 울면서 네, 아버지. 약속드릴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아버지가 제 결혼을 허락해 주시다니. 김민수 선배도 정말 기뻤어요. 자이나브, 정말 잘 됐어. 이제 우리 당당하게 결혼할 수 있겠네. 그의 말에 저도 정말 행복했어요. 그날 밤 파티마에게 전화해서 소식을 전했어요. 파티마야, 아버지가 내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 파티마가 정말 기뻐하면서 언니 축하해. 나도 빨리 한국에 가서 언니 결혼식 준비 도와줄게 라고 말했어요. 아버지가 사우디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자이나브야, 내가 행복하면 아버지도 행복하다. 김민수와 잘 살아라.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제 말에 아버지가 네가 변한 만큼 아버지도 변해보려고 한다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후 김민수 선배와 저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한국식 결혼식과 이슬람식 결혼식을 모두 하기로 했어요. 두 문화를 모두 존중하고 싶었거든요. 파티마가 한국에 도착한 날 정말 반가웠어요. 인천공항에서 만난 순간 둘 다 울면서 안았어요. 언니, 정말 보고 싶었어. 파티마도 눈물을 흘리면서 언니 정말 예뻐졌어. 한국 생활이 언니를 더 밝게 만든 것 같아 라고 말했어요. 파티마를 김민수 선배에게 소개했을 때 정말 재미있었어요. 이분이 내 미래 매형이구나. 언니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파티마의 유창한 영어에 김민수 선배도 깜짝 놀랐어요. 파티마 씨도 의대생이라고 들었어요. 정말 똑똑한 자매네요. 김민수 선배가 파티마를 칭찬하자 파티마가 언니만큼은 아니에요.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파티마와 함께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갔을 때 정말 설렜어요. 언니, 이 드레스 정말 예쁘다. 히잡과도 잘 어울릴 것 같아. 파티마의 말에 저도 그 드레스가 마음에 들었어요. 파티마야, 나 결혼식 때 히잡 쓸까 말까 고민이야. 제가 말하자 파티마가 언니가 원하는 대로 해. 히잡을 써도 예쁘고 안 써도 예뻐라고 말해주었어요. 결국 저는 결혼식 때 히잡을 쓰기로 했어요. 제 종교적 정체성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예전의 무거운 히잡이 아니라 가벼운 실크 소재의 아름다운 히잡으로 골랐어요. 결혼식 전날 밤 파티마와 함께 이야기했어요. 언니 정말 행복해 보여. 김민수 오빠도 언니를 정말 사랑하는 게 보여. 파티마의 말에 저도 정말 행복해. 이런 감정이 있는 줄 몰랐어 라고 대답했어요. 파티마야, 너도 한국에서 좋은 경험 많이 했으면 좋겠어. 제 말에 파티마가 응, 나도 언니처럼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어. 그리고 언니가 보여준 길을 따라가고 싶어 라고 말했어요. 결혼식 당일 정말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한국식 결혼식은 호텔에서 했고 이슬람식 니카는 이태원의 모스크에서 했어요. 두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특별한 결혼식이었어요. 아버지도 사우디에서 다시 오셨어요. 결혼식장에서 저를 김민수 선배에게 인도해 주시면서 자이나브를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김민수 선배가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라고 약속드렸어요. 이슬람식 결혼식에서는 이맘이 저희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어요. 알라의 축복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정말 신성한 기분이었어요.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어요. 김민수 선배의 병원 동료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까지. 정말 아름다운 커플이에요. 행복하세요. 파티마가 결혼식에서 축사를 해주었어요. 언니는 제게 용기를 준 사람이에요.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김민수 형부님, 우리 언니 잘 부탁드려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 김민수 선배와 이야기했어요. 여보, 정말 꿈만 같아요.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자이나브, 당신이 용기를 내서 자신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저도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김민수 선배의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김민수 선배와 함께 강남에 신혼집을 마련했고,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정식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의사 생활은 정말 보람찼어요. 특히 중동에서 온 환자들을 도와드릴 때 뿌듯함을 느꼈어요. 선생님 덕분에 치료받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파티마도 서울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주말마다 저희 집에 놀러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언니, 나도 한국 생활이 정말 좋아.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어서 행복해. 파티마가 한국에서 지낸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파티마가 저에게 언니, 나도 한국에서 계속 공부하고 싶어라고 말한 거예요. 정말이야?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도 계속 있고 싶다는 뜻이야? 제가 물어보니 파티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한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싶어. 여기서 의사가 되고 싶어. 파티마의 말에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파티마야, 아버지가 허락하실까? 딸 둘 다 한국에 있게 되는 건데. 그래서 언니한테 상의하려고 해. 언니가 아버지를 설득해 줄 수 있을까? 파티마의 부탁에 저는 당연히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김민수 선배와 상의했어요. 여보, 파티마가 한국에서 계속 공부하고 싶대요. 어떻게 생각해요? 김민수 선배가 좋은 생각이에요. 파티마 씨도 정말 똑똑하고 열정적이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며칠 후 아버지께 전화드렸어요. 아버지, 파티마가 한국에서 의대를 계속 다니고 싶어 해요.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이야기를 들어보시겠다고 하셨어요. 자이나브야, 파티마까지 한국에 있으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아버지의 말씀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파티마의 꿈도 중요했어요. 아버지, 파티마도 제가 겪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요. 더 넓은 세상에서 공부하고 싶어 해요. 제가 설명하자 아버지가 그럼 파티마와 직접 이야기해보겠다고 하셨어요. 파티마가 아버지와 영상통화를 할 때 저도 함께 있었어요. 아버지, 저는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우디에 돌아가서 더 좋은 의사가 되고 싶어요. 파티마의 진심 어린 말에 아버지도 마음이 움직이신 것 같았어요. 파티마야, 정말 그게 내 꿈이냐? 네, 아버지. 언니를 보면서 꿈이 생겼어요. 며칠 후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파티마의 한국 유학을 허락하겠다. 대신 방학 때는 꼭 사우디에 와야 한다. 그 소식을 들은 파티마는 정말 기뻐했어요. 언니, 아버지가 허락해 주셨어. 나도 한국에서 의사가 될 수 있어. 파티마가 울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감동받았어요. 파티마의 정식 입학 절차를 도와주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먼저 길을 열어준 덕분에 파티마도 자신의 꿈을 추구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언니 고마워. 언니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나도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없었을 거야. 파티마의 말에 우리 자매잖아. 서로 도와야지라고 대답했어요. 파티마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어가 어려워서 고생했지만 금방 늘었어요. 언니, 한국어 정말 어려워. 하지만 재미있어.
몇 달 후 파티마에게도 변화가 생겼어요. 의대에서 만난 한국인 선배와 친해진 거예요. 언니, 이정호 선배님이 정말 친절해.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공부도 도와줘. 파티마야, 혹시 그 선배를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제가 장난스럽게 물어보니 파티마가 얼굴을 빨갛게 했어요. 언니, 뭐 그런 건 아니고. 하지만 파티마의 표정을 보니 분명히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파티마야, 솔직하게 말해봐. 언니한테 숨길 거 없잖아. 그제서야 파티마가 사실 조금 좋아해라고 인정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저는 김민수 선배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파티마도 한국에서 열심히 의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임신 소식을 알았을 때 정말 기뻤어요.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김민수 선배도 정말 기뻐하면서 정말이야? 우리 아기? 라고 물어봤어요. 파티마도 정말 기뻐해 주었어요. 언니 축하해. 나 이모 되는 거야. 그리고 농담처럼 우리 조카는 아랍어, 한국어, 영어를 다 할 수 있겠네라고 말했어요. 아버지께 임신 소식을 전해드릴 때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자이나브야, 축하한다. 빨리 손주를 보고 싶구나. 아버지의 변한 모습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임신 중에도 계속 병원에서 일했어요. 물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요. 중동 환자들을 도와드리는 일이 정말 보람찼거든요. 선생님 덕분에 한국에서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파티마와 이정호 선배의 관계도 발전했어요. 파티마가 언니, 정호 오빠한테 고백받았어 라고 말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정말이야? 축하해. 언니, 나도 언니처럼 한국 남자와 사귀게 될 줄 몰랐어. 파티마의 말에 사랑은 국경이 없다니까 라고 대답했어요. 몇 달 후 파티마가 이정호 선배를 저희에게 소개했어요. 정말 착하고 성실한 분이었어요. 자이나브 누나, 파티마를 정말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안심이 되었어요. 제가 출산할 때 파티마가 계속 옆에 있어 주었어요. 언니 힘내. 조금만 더. 파티마의 응원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아들을 낳았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작고 예쁜 아기를 보면서 이 아이는 정말 국제적인 아이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한국과 사우디 두 문화를 모두 경험하며 자랄 테니까요. 아기 이름은 하늘로 지었어요. 한국어로는 하늘, 아랍어로는 사마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두 문화를 모두 담은 이름이었어요. 아버지가 손주를 보러 한국에 오셨을 때 정말 기뻐하셨어요. 귀여운 손주구나. 할아버지가 아랍어도 가르쳐주고 사우디 문화도 알려줄게. 아버지의 변한 모습에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파티마도 정말 좋은 이모가 되어주었어요. 하늘아, 이모가 한국어 가르쳐줄게. 그리고 아랍어도 가르쳐줄게. 파티마의 정성스러운 돌봄에 정말 고마웠어요. 지금은 파티마도 이정호 선배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언니, 나도 언니처럼 한국에서 결혼하고 싶어. 파티마의 말에 당연하지. 언니가 도와줄게 라고 대답했어요. 아버지도 파티마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파티마야, 너도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아버지가 축복해준다. 정말 믿기 어려운 변화였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한국행 비행기를 탄 것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용기를 내서 새로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파티마도 마찬가지예요. 언니 덕분에 나도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됐어. 정말 고마워. 파티마의 말에 우리가 서로에게 용기를 준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요즘에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상담 일도 하고 있어요. 저희처럼 서로 다른 문화에서 온 부부들을 도와주는 일이에요.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 김민수 남편도 정말 좋은 아빠가 되어주었어요. 하늘아, 아빠가 한국 문화 가르쳐 줄게. 그리고 엄마의 문화도 존중하자. 이런 남편을 만난 제가 정말 행복해요. 하늘이가 자라면서 두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는 것도 신기해요. 한국어로 엄마라고 하다가 아랍어로 um미라고도 해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앞으로도 한국에서 계속 살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하늘이에게는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파티마도 곧 의사가 되어서 저와 함께 일하게 될 거예요. 언니, 우리 같이 병원에서 일하게 되면 정말 좋겠어. 파티마의 꿈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것도 제게는 큰 기쁨이에요. 지금 제 인생은 정말 완벽해요. 사랑하는 남편, 귀여운 아들,
그리고 꿈을 이룬 동생까지. 모든 게 한국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일들이에요. 그로부터 5년이 더 지났어요. 지금 하늘이는 6살이 되었고 저희에게는 딸 별이도 생겼어요. 별이의 아랍 이름은 나즈마예요. 하늘이와 별이 두 아이 모두 한국어와 아랍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진짜 글로벌 키즈로 자라고 있어요. 파티마는 드디어 의사가 되어서 저와 같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정우 오빠와 결혼한 지도 3년이 되었고 작년에 아들 태양이를 낳았어요. 태양이의 아랍 이름은 샴스고요. 저희 가족이 모이면 정말 UN 총회 같아요. 언니, 우리 정말 많이 변했지? 파티마가 어느 날 말했어요. 맞아요. 정말 많이 변했어요. 히잡을 벗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저희가 이제는 한국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한국의 사업을 확장하신 거예요. 자이나브야, 아버지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알고 싶다. 그리고 손주들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싶고. 아버지의 말씀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는 한국의 중동문화센터를 설립하셨어요. 한국과 중동의 문화교류를 위한 공간이었죠. 두 문화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 아버지의 이런 변화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어머니도 한국에 오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으셨지만 손주들을 보시고는 완전히 마음을 열으셨어요. 자이나브야, 한국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구나. 그리고 네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 어머니는 한국에서 아랍 요리 교실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 음식도 알려주고 싶다. 어머니의 쿠스쿠스와 후무스 요리 교실은 정말 인기가 많아요. 하늘이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엄마, 나는 한국 사람이야, 아랍 사람이야?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하늘아, 넌 한국 사람이면서 동시에 아랍 사람이야. 그게 내 특별함이야. 하늘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로 자라고 있어요. 한국 전통 놀이도 좋아하고 아랍 전통 춤도 배우고 있어요. 할아버지, 아랍어로 이야기해주세요. 하늘이가 아버지께 조르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귀여워요. 김민수 남편도 이제는 아랍어를 꽤 잘해요. 하비비,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이렇게 아랍어로 말할 때마다 웃음이 나와요. 정말 노력하는 남편이에요. 병원에서도 저희 자매는 유명해졌어요. 중동 자매 의사라고 불리면서 많은 외국인 환자들이 저희를 찾아와요. 특히 다문화 가정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어느 날 정말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났어요. 사우디에서 온 여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남편의 허락 없이는 수술을 받을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제 말에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분은 결국 수술을 받으시고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몇 달 후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이민을 오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책을 쓰기로 결심했어요. 제목은 히잡을 벗은 날이었어요. 책이 출간되고 나서 정말 많은 반응이 있었어요. 특히 중동 여성들로부터 많은 편지를 받았어요. 당신의 용기가 저에게도 힘을 주었어요. 이런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파티마도 제 영향을 받아서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어요. 한국에 사는 사우디 의사의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브이로그를 올리고 있어요. 구독자가 50만 명이 넘었어요. 언니 덕분에 나도 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됐어. 파티마의 말에 정말 뿌듯했어요. 저희 자매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즘에는 한국 정부에서도 저희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있어요. 다문화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해달라는 제안도 받았어요. 한국과 중동의 문화 교류에 기여해주세요. 저는 이제 한국이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어쩌면 제1의 고향일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저를 찾은 곳이니까요. 사우디는 제가 태어난 곳이지만 한국은 제가 다시 태어난 곳이에요. 하늘이와 별이에게는 항상 말해줘요. 너희들은 정말 특별한 아이들이야. 두 문화를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어. 아이들도 그런 자신들의 정체성을 자랑스러워해요. 지난주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하늘이 학교에서 다문화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친구들이 정말 관심 있게 들었다고 해요. 하늘이 덕분에 아랍 문화에 대해 많이 알게 됐어요. 김민수 남편과 저는 이제 국제결혼 상담도 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온 커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 정말 특별한 계획이 생겼어요. 사우디와 한국을 오가면서 두 나라의 의료 교류를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두 나라가 의료 분야에서도 협력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파티마도 같은 꿈을 가지고 있어요. 언니, 우리가 의사가 된 이유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함이었나 봐. 파티마의 말에 정말 공감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자이나브야, 아버지가 처음에는 내 선택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네가 옳았구나. 너는 더 큰 일을 위해 태어난 것 같다. 아버지의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제가 개인적인 행복만을 위해 선택한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게 된 거였어요. 지금 저는 정말 확신해요. 용기를 내서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그 선택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어려운 선택 앞에 서 있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많은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면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히잡을 벗은 그날부터 시작된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이것이 진짜 자유의 의미인 것 같아요. 끝나지 않는 성장과 변화 말이에요. 파티마와 저, 그리고 저희 가족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많은 꿈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건 저희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과 용기가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자신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세요. 분명 멋진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